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야권의 두 가지 중요한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홍준표 의원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의 상임 고문 역할을 받아들이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홍준표 의원은 화이부동이라는 말을 이제 내세워서 마치 선문답 비슷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화이부동, 서로 어울리기는 하겠지만 절대로 무작정 뒤따르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을 얼마든지 하겠지만, 그러나 윤석열 후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것까지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들립니다. 어떻게 보면은 선택적 화합,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영 말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의원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일단은 국민의힘 전체적인 분위기는 환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홍준표 의원이 조지훈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인용을 했는데요. 낙화하면은 그런 시 제목을 가진 유명한 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지훈 시인의 낙화가 있고 이형기 시인의 낙화가 있습니다. 이형기 시인의 낙화는 떠나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떠나는 자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근데 이렇게 돼 있는 시 그 구절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가령 정계를 떠난다든지 어떤 정당을 떠난다든지 이런 이 정치인의 큰 모멘텀이 있을 때 이형기 시인의 낙화를 읊으면은 굉장히 그 뒷모습이 좀 고결해 보인다고 할까, 이런 걸 노리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조지훈 시인의 낙화는 잎이 진다고 바람을 탓할 소냐, 이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시가 바로 조지훈의 낙화지요.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학창 시절에는 많이 외웠었는데 제가 찾아보고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주련밖에 성긴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이 꽃이 진다고 바람을 탓하랴, 이것은 본인의 뜻과는 무관하게 어떤 그 세류의 흐름 때문에 나의 몸을 거기에 맡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박지원 지금 국정원장이 예전에 이 남북의 돈을 이제 잘못 오간 것 때문에 김대중 정권 때의 그 일로 인해서 교도소에 갔을 때가 있었죠. 그때 박지원 국정원장이 남겼던 시가 바로 꽃이 지기로서니 바람을 탓하랴, 이 조지훈의 낙화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 홍준표 의원의 지금의 심경이 바로 그런 것이다. 온 세상이 홍준표 의원이 이제 당 선거대책본부에 들어와서 함께 해주기를 바라니 썩 내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세류가 그러하니 일단 가기는 하겠다, 이렇게 약간은 유보적인 자세가 말끔히 가시지 않은 이제 그런 것으로 읽힙니다. 따라서 이제 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 측의 그 실무자들이 만나서 협상을 한 것으로 전해져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령 지난번에 그 볼썽사나운 모습이 불거졌던 이른바 전략공천 문제, 이제 그 문제에 관한 홍준표 의원의 그 의도가 얼마만큼 받아들여졌는지, 이제 그런 것이 궁금하다,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단일화는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의 말을 그대로 일단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설 연휴 전이 마지막 노선이었다. 마지노선이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단일화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단일화는 이제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계속 좀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역대 단일화라는 건 보통 마지노선이 44일 정도 전에 이루어진다. 지금 이미 44일을 지났습니다. 40일 밑으로 지금 내려가기 시작했죠. 이준석 대표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 이유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 온라인 광고를 대부분 당이 계약을 한다.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60억 원까지 간다. 그걸 지금 계약한 당은 완주 의지가 있는 것이고 계약하지 않은 당은 완주 가능성을 낮게 보는 것이다. 선거 운동 기간이 21일 정도 있고, 그러니까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앞에 한 20일 정도를 앞두고 계약을 해야 선거에 필요한 유세차, 홍보물 이런 것들을 발송 기한에 맞출 수 있다. 많은 호사가들은 앞으로 40일간 단일화를 지켜보자고 하지만 설 연휴 전이 마지노선이었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돈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안철수 후보에게는 돈 문제가 매우 부담스러울 것이다, 이런 겁니다. 단일화가 돼서 후보가 사라지거나 15% 득표율을 못 받아도 돈을 날리는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 그 판단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지난 2017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는 선거 비용으로 480억 원을 쓴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번에 본인이 15% 이상 득표를 받아서 선거 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렇게 가는 것이 옵션인데 그게 없는 순간 굉장한 부담입니다. 결국은 안철수 후보에게 가장 큰 부담은 단일화를 위한 여러 조건을 거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문제, 지금까지 쓴 돈이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할 경우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어떤 식으로 보전받을 수 있느냐. 결국은 돈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상에 선거 광고를 계약하려면 지금이 마지노선인데 지금 그 60억 원 정도의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건 완주 의사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나 집행을 했다면 그건 완주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된다. 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매우 테크니컬한 이제 그런 문제를 들고 나와서 단일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쪽으로 기울어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 운을 띄우고 있는 건데요. 지금 어제 나온 한 2억 개 여론조사를 보면은 물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앞서 있는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선 그런 여론조사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주요 여론조사에서는 초박빙 지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5%대 35%로 소수점 이하까지 똑같았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는 0.6%포인트 차이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앞선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정말 누가 앞섰다고 말하기 불가능할 만큼 초박빙지세를 형성하고 있고, 또 국민의 대다수가 범야권의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이준석 후보가 무엇을 믿는 구석이 있길래 이렇게 아주 거의 단언하다시피 단일화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 단일화는 이미 물 건너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지 설 연휴 동안에 조금 더 사태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TV 토론,
양자 토론에 관한 지금 아주 힘겨운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가 거기에 계시는 그 지인과 이제 통화를 한 바에 따르면 아마 지금의 국면은 윤석열 후보 캠프 쪽이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조건과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한두 가지를 이제 딱 붙들고 조금 뒤로 눕는 자세,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는 대로 그 말씀도 시청자 여러분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